여러분의 스포츠 지식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드릴 스포츠 전문 지식 채널 월드스포티비입니다. 토트넘의 최근 패배를 보고 많은 분들이 같은 말을 하셨죠. 이 장면, 이 템포, 이 압박이라면 손흥민이면 뒤집었을 거라고요. 오늘은 그 말을 감정이 아니라 팩트로 검증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패배는 전반 5분 실점으로 흐름을 내준 뒤 끝까지 경기의 맥을 되찾지 못한 전술적 패인에서 비롯됐고 그 빈칸이 정확히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10년 동안 메워왔던 기능과 겹칩니다. 그래서 손흥민을 그리워한다는 말은 단순한 향수가 아니라 실제 경기 구조에서 생긴 결손을 지적하는 말에 가깝습니다. 경기 사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토트넘은 개막 2연승으로 출발했습니다. 홈 개막전에서 3대0 승리, 이어서 원정에서 맨체스터 시티를 2대0으로 잡아내며 토마스 프랭크 체제의 초반 기세가 꽤 좋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경기에서 본머스에 0대1로 패했습니다. 시작 5분 만에 실점이 나왔고 슈팅이 골문으로 처음 향한 시간이 후반 24분경이었습니다. 전반전에는 점유율을 가져가고도 찬스질이 형편없이 낮았고 후반 초반에도 상대의 전환 속도에 계속 끌려다녔습니다. 토트넘이 마지막에 템포를 올려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었지만 끝내 동점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새 영입 자원으로 발표된 샤비 시몬스가 킥오프 전에 팬들 앞에 소개됐지만 당일 출전은 없었고 등번호 7번을 부여받았다는 사실만 확인됐습니다. 이 7번은 지난 10년간 손흥민의 상징이기도 했죠. 왜 졌는가? 첫째, 1차 탈압박이 무너졌습니다. 본머스는 하프 스페이스와 터치라인을 동시에 조이는 대인 성향 압박으로 토트넘의 측면 빌드업을 묶었습니다. 볼이 풀백과 6번에서 8번으로 이어지는 두 번째 패스까지는 가끔 통했지만 상대 이선을 찢는 세 번째 전진 패스가 막히면서 볼이 계속 옆으로 되감겼습니다. 이런 흐름에선 점유율이 의미를 잃습니다. 둘째, 전환에서 상대 수비 라인을 눕히는 러너가 부재했습니다. 라인을 올렸다가 볼을 잃는 순간 혹은 탈취 직후 역습 전개 타이밍에 상대 어깨 뒤로 치고 들어가는 1차 침투가 어김없이 필요했는데 그 깊이를 유지해주는 질주가 부족했습니다. 셋째, 선제 실점 이후에 리듬 회복 계획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전반 초반 굴절 실점이 나왔을 때는 경기 속도를 잠시 늦추고 세트피스나 2차 볼 경합으로 유효 슈팅을 묶어 하프타임 전 동점을 노리는 기본 루틴이 있습니다. 이날은 그 루틴이 전혀 잡히지 않았고 교체 카드 이후에도 상대의 압박 결을 다르게 보게 만드는 기능 교체가 되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오른쪽 풀백 쪽에서 라인 컨트롤과 시야 공유가 어긋났고 미드필드 삼각형은 기술적으로 우월한 상대를 끝까지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골키퍼 비카리오의 선방이 아니었으면 더 크게 벌어질 수 있었던 경기였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제 손흥민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10년 동안 토트넘에서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했습니다. 득점자, 전환시 팀의 한 번 아웃렛, 그리고 리더십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 몸에 가진 선수를 잃으면 팀은 그 기능을 분해해서 여러 명으로 재조립해야 합니다. 지금 토트넘 스쿼드에 그 조합은 있습니다. 브레넌 존스는 라인 브레이킹 러너로서의 깊이를 제공합니다. 샤비 시몬스는 전환의 연결과 박스 앞 창조성에 강점이 있습니다. 로메로는 수비 라인의 리더십을 담당합니다. 문제는 이 세 기능이 같은 타이밍에 같은 그림을 보느냐입니다. 본머스전에서는 이 동기화가 전반 내내 무너졌고 후반 들어서야 조금씩 맞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시간과 스코어, 상대 체력 분배까지 모두 본머스 쪽으로 기울어 있었죠. 이 지점에서 손흥민이 있었다면 이라는 질문은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같은 유형의 경기에서 손흥민이 실제로 결과를 비틀어온 사례들이 쌓여 있습니다. 손흥민은 역습 한 번으로 상대 라인을 35m 내려앉게 만드는 선수였습니다. 라인이 그 정도만 내려가도 우리 미드필더에게 주어지는 전진 패스의 각과 시간이 확 넓어집니다. 본머스전에 토트넘이 가장 필요로 했던 바로 그 35m를 과거에는 손흥민이 혼자서 벌어줬습니다. 여기에 양발 마무리와 첫 스텝의 속도, 그리고 무엇보다 팀 전체의 심박수를 낮추는 리더십이 겹치면 지는 경기를 비기는 경기로, 비기는 경기를 이기는 경기로 비틀 수 있습니다. 2024-25 시즌 토트넘이 유럽 무대에서 버틴 과정과 2025년 5월 빌바오에서 토트넘이 17년 만에 메이저 트로피를 들어올릴 때 주장으로 중심을 잡아준 사실은 이 존재감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슈퍼컵에서도 막판의 동력을 잃고 승부차기로 무너진 경험을 통해 손흥민이 떠난 뒤에 토트넘이 어떤 순간에 흔들리는지를 역설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무너질 듯할 때 박자 하나를 늦추거나 반대로 1초 먼저 파고드는 결단을 내리는 그 한 사람이 사라졌다는 뜻이니까요. 영국 현지의 평가는 일관됩니다. 새 감독 토마스 프랭크는 부임 직후부터 손흥민을 클럽 레전드로 호명했고 이별 기자회견에서도 그의 결단을 존중했습니다. 주요 방송사들은 손흥민의 작별을 특별 편성으로 다뤘고 영국의 일간지 칼럼은 손흥민을 그라운드에선 우아하고 번개처럼 빠른 포식자, 동시에 냉정한 마무리의 소유자로 적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수상, 국제축구연맹이 시상한 푸스카스상 수상, 그리고 2025년 봄 유럽 트로피의 주장을 모두 묶어서 리그를 대표한 선수로 공적 예우를 했습니다. 동료와 상대 레전드들의 언급도 비슷합니다.
월드클래스, 모범적 프로, 누구도 싫어할 수 없는 선수, 이런 키워드들이 반복됐습니다. 즉, 손흥민의 영향력은 미담이 아니라 성과와 데이터가 뒷받침한 합의된 평가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토트넘은 무엇을 바로잡아야 할까요? 이번 패배는 선수단 역량 자체의 문제였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같은 스쿼드로 맨체스터 시티를 2대0으로 잡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선수단의 절대 역량이 아니라 특정 유형의 경기 전반 초반 실점, 상대에 대인 압박과 빠른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팀의 세 번째 패스 막힘에서 반복적으로 흔들리는 패턴의 문제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 패턴을 한 번에 무너뜨려온 선수가 손흥민이었고 지금은 그 기능을 시스템으로 분해해 채워 넣는 과도기라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샤비 시몬스의 7번 배정은 상징이 큽니다. 누군가가 손흥민의 번호를 단다고 해서 곧바로 손흥민의 기능을 복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시몬스는 볼을 끌어당겨 주변을 춤추게 하는 유형이고 존스는 라인 뒤를 찢는 유형입니다. 둘을 같은 박자에서 만나게 만드는 게 프랭크 감독의 숙제입니다. 좌측에서 시몬스가 공을 받는 순간 반대쪽 윙이 수평으로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 수직으로 뒷공간을 팝니다. 그 사이 6번은 하프 스페이스로 볼을 옮겨와 세 번째 패스를 찔러 넣습니다. 단 2에서 3초의 합이지만 이런 합이 쌓이면 오늘 같은 유형의 경기 결과가 달라집니다. 손흥민의 재조명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좋은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경기의 의미를 바꾸는 선수였습니다. 승부가 걸린 그 순간 방향을 바꾸는 1초를 정확히 찾는 선수였고 팀 전체의 심박수를 낮추는 주장으로서 하프타임과 경기 막판의 표정부터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별 과정에서 영국 언론과 해설진이 보내준 예우, 동료 선수들의 메시지, 팬들의 반응은 그가 북런던에서 어떤 무게였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지금은 LA에서 새로운 챕터를 열었습니다. 현지 분위기만 봐도 왜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했던 선수가 MLS에서도 곧바로 중력처럼 팀과 리그의 중심을 끌어당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떠난 뒤에도 새 무대에서 영향력을 증명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오늘 분석한 그 존재감의 실체를 가장 최근 버전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패배는 전술적 디테일에서 진 패배였습니다. 첫 패스를 풀고도 세 번째 패스가 막히는 순간 토트넘은 상대의 힘과 속도에 말려 들어갔습니다. 이건 고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동시에 손흥민이 10년 동안 메워온 세 가지 기능, 득점, 전환의 아울렛, 리더십이 사라지며 생긴 진공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빈칸을 선수 두세 명의 조합과 세트피스 정밀화, 교체 타이밍의 구조화로 메우는 순간 오늘 같은 유형의 경기는 승리로 바뀝니다. 손흥민이면 바꿨다는 말은 그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가 팀 시스템을 승리 쪽으로 비틀 수 있는 기능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기능을 시스템으로 재현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그때 토트넘은 손 이후라는 단어를 더 이상 쓰지 않아도 되는 팀이 될 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월드스포티비였습니다.